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검찰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검찰개혁안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검찰총장이 발표한 게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면 뭐 피의자 공개 소환하던 걸, 그러니까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네. 그동안 이제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제 수사받으러 들어가게 하던 그런 관행을 폐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뭐 심야 조사를 금지한다든지 네. 이런 내용들은 좀 시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누리던 좀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네. 내용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검사장이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용 차량이 나왔는데 전용 차량을 없애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아까 좀 전에 뭐 법무부에서도 발표했지만 네. 그 특수부를 이제 3곳만 두는 것으로 좀 축소하고, 또 검찰이 지금까지는 사실 마음만 내키면 직접 수사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접 수사하는 범위도 앞으로는 좀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무부도 사실은 발표하고 또 검찰도 발표하고 뭐 네. 서로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거 횟수를 보면 이거는 검찰에서 나온 것이죠. 1일부터 10일까지. 네. 네, 4차례에 걸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8일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네, 네. 이걸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체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는지 네. 정말 유심히 보게 되는 게 참 네.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검찰 개혁은 했어야 되는 일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네. 검찰이 하고 법무부가 하고 네.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방향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어제 또 검찰이 그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5개 분야로 좀 제한하겠다. 네. 뭐 경제사범이나 부패나 선거사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또 법무부가 그걸 또 수용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개혁 경쟁을 하는 건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검찰개혁안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특수부 네. 폐지인데, 이게 특수부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안들이 나오는 뭐 겁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특수부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의 겁니다. 없죠, 예, 사실은. 예. 네. 특수부라는 곳이 이제 주로 어떤 그런 경제 범죄,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 대기업들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그렇죠. 직접 수사하는 예. 부서입니다. 이거는 뭐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네. 검찰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인지라고 하는데요. 직접 네.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내에서 굉장히 좀 막강한 그렇네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네. 사실 대부분의 이제 검사들이 일을 하는 곳은 형사부, 뭐 공판부 이런 곳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주로 고소고발 사건이나 국민들의 어떤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데요. 검사들의 업무가 다 많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형사부, 공판부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네. 표가 안 나는. 아, 네. 아. 한 달에 뭐 수백 건씩을 처리해도 그 표가 눈에 안 나는. 띄는 성과가 없는. 예, 그런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고소고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예,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근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좀 부패나 경제 범죄를 수사해서 굵직하잖아요. 굉장히 좀 예. 거물급이. 빛이 날 수 있는 예. 예. 아. 그런 그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특수부입니다. 근데 특수부 출신들이 뭐 이렇게 귀족 검사로 불리만큼 또 요직을 차지한다면서요? 뭐 최근에는 어쨌든 특수부 검사를 했다가 퇴직을 하면 예. 뭐 변호사로 기업에서도 사실 정관예우를 예. 상당히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특수부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또 주요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좀 시각이 다르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특수부를 폐지해도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수수사,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고요. 네. 지금도 예를 들면 서울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네. 형사 6부에서 일종의 특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이름이 특수부냐 아니냐라는 건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특수부를 3개 검찰청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겠다는 게 방침인데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부에서 특수 사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건 의미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이 앞으로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수사가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 특수부가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네.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정말 이잡듯이 수사를 하고 예. 수사하기 싫은 사건은 그냥 놔둬버리거나 덮어버리고 예. 그게 꼭 특수부만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검찰 검찰이 조직이 다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다. 검찰 조직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특히 그게 심했던 게 특수부이기 때문에 저는 특수부 하나 폐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네.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그 이 내용 문제를 자체에 이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 하 변호사께서 선별적 수사와 관련돼서 직접 고발하신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네, 저도 고발을 했는데 참 억울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발한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분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경북 영주가 지역구이신데요. 최교일 의원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올 초에 왜 미국 뉴욕에 해외 출장 갔는데 예. 스트릿바를 출입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그랬었죠. 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간 여행 경비가 경북 영주시 예산으로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영주시장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최교일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영주시장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이제 영주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뉴욕 출장을 가서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뇌물수수로 네.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됐나요? 7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사건도 있는데요. 제가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네네. 여러 가지 뭐 연구 용역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정책 자료집을 낸다든지. 근데 그 중에 허위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네. 국회 예산을 타낸 경우들이 있어서 11명을 지금 고발을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고발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사 중입니다. 네. 1년 가까이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건은 뭐 지금 조국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예. 하는데 제가 고발한 사건도 가벼운 사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현직 의원들이 관련돼 있고 그것도 뭐 수십 명이 관련돼 있는데 이 사건들은 뭐 고발인 조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1년 가까이 시간만 끌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지체되는 것 자체를 선별적 수사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예, 이거는 어떤 사건은 뭐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예. 네. 어떤 사건은 아예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뭐 압수수색도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 그 자체가 저는 평등의 원칙을 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 게 다시 고발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또 검찰의 셀프 개혁, 감찰이죠. 네. 스스로가 자신을 감찰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지적하셨는데 네.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감찰권 회수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어요. 네네. 셀프 감찰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실 심각하죠. 자기 일을 왜 어떻게 자기가 감찰할 수 있어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검찰 외부 사건에 대해서 예. 선별 수사, 선별 기소하는 게 문제라면 이 감찰 문제는 제 식구 감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무슨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부산지검에서. 예. 그런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했는데 그걸 그냥 덮은 거예요. 네. 감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검찰청에 감찰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찰을 제대로 안 하고 덮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셀프 감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법무부가 감찰권을 좀 회수해가지고 직접 법무부가 감찰을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감찰관은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을 네. 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뭐 저는 그 감찰관의 독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네.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검찰에서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계속 감찰의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점은 뭐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있고요. 네. 여당과 야당 간에 뭔가 관련 법안 논의가 좀 원만하게
질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전혀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네. 패스트하지 않습니다. 빠르지 네,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도 사실은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 중에 검찰개혁 법안은 이제 이번 달 28일, 10월 28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붙여지게 된다는 게 이제 여당 측 주장입니다. 네. 이것도 엇갈리는데 야당은 더 있어야 된다. 네. 여당은 10월 28일이면 본회의에 표결로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또 같이 엮여 있는 게 선거제도 개혁안인데요. 그거는 11월 28일이면 국회 본회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전에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 게 좋은데 아마 합의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정치권에서도 좀 논의를 깊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안에서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인권 중심으로 앞으로의 그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 수사 네. 시간도 조금 조정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 좀 네네. 살펴볼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공개 소환을 폐지한다. 포토라인도 이런, 없애고, 포토라인도 예. 없애고 이런 거는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부당한 별건 수사를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별건 수사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본건이 있는 거죠. 본건인데 본건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해놓고 다른 건으로 일단 구속해놓고 본건을 수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별건 수사라는 구속을 관행.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그렇습니다. 잡아놓은 다른 본건을 이유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 손쉬운 별건으로 수사를 구속을 시켜놓고 네. 본건을 수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관행들, 잘못된 수사 관행들을 좀 폐지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필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소를 할 때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때 발표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계속 사건을 이렇게 흘리는 언론에 거죠, 흘리는 일종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면 네.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도 예. 그분의 명예는 회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네, 그래서 저는 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예. 좀 제한된 경우에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하게,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예. 이 언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단독 보도 이래가지고 음.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네. 저는 금지하고 기소 전에 발표할 내용이 있다면 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예, 그렇게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저희가 집회주 지금 두 군데 집회를 비교해 드렸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광장에서 목소리 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문제는 그것을 잘 수렴해서 제도로 만들 건 제도로 만들고 문제를 좀 합의할 건 합의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국민들이 좀 답답해서 광장에 나오시는 것 같고요. 예.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은 정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결국 이제 검찰이 외부의 감시나 통제를 안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는 거고, 저는 국회에서 법안이 좀 처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검찰을 좀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는요. 그건 뭔가요? 내가 고발을 했는데 고소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 법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가서 검찰의 어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고소인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고발인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고소인은 직접 자기가 당한 거를 네. 신고하는 거고 그렇죠. 고발은 3자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는 것이죠. 잘 아시네요. 네. 그런데 뭐 많이 해봤나 봐요. 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해야 아주 합니다. 전문가신데 어쨌든 고소인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네.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해서 법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고발인은 지금 원칙적으로 재정 신청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고발인도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고발 중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면 오히려 법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검찰이 이렇게 개혁이 되려면 공수처로부터도 좀 감시 견제를 받고 고소 고발인도 검찰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배심원처럼 네. 검찰 심사회라는 기구에 참여해 가지고 네. 검찰의 어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한 번 더 심사를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아낸 사람들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뭐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또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하승수 변호사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